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김미조님 들어오셨네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 인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고발사주 피고인 손준성 결국 검사장 됐다입니다. 참. 이 손준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밑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죠. 심지어 직급이 하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버텼던 사람이 손준성입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 손준성은 그 사이에 윤석열 밑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담당하면서 이른바 정치 공작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고발사주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정치 공작이지요. 자, 고발사주 사건 우리가 어떤 사건인지 한번 되짚어 보죠. 고발사주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검언 유착 사건이 베이스입니다.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가 유착이 돼가지고 수사 정보나 검찰 분위기 등등을 알려주고, 또 이동재는 취재 상황을 알려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라임 옵티머스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꼬셔가지고 뭔가 이 사건을 유시민 작가와 연결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시민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는 둥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뭐 그러다가 한 건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 고발사주 사건이 들통이 납니다. 자, 들통이 나서 검찰이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난 상황, 이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검찰이 기획한 조작 사건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 사건은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제보자 X를 종용을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한동훈과 이동재한테 누명을 씌웠다라는 식의 고발장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대로 검찰은 수사를 하겠다는 거였고, 결국에 검찰은 그 고발장에 끼워 맞춰 가지고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한 것이 당시 고발사주 사건의 큰 얼개입니다. 즉, 이때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려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의석 구조가 나오게 하려고 하여튼 선거에 개입한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 손준성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뭐 고발 사주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정치 공작한 거예요. 선거 개입을 하려고 검찰이 선거 개입을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자, 그랬던 이 손준성이 오늘 검사장에 승진했습니다. 피고인 상태로 검사장이 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검사장이 피고인 상태로, 더군다나 공수처가 사실상 거의 1호 사건은 아닙니다. 1호 사건에 가깝게 기소한 사건이 이 고발사주 사건, 사실상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인데,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손준성이 검사장으로 진급한 거, 검사장이 피고인 상태로, 더군다나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이 검사장이 됐다는 것은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아니라도 피고인 상태로 검사장이 된 사례가 제가 아는 한은 없어요. 누가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사장 승진, 바로 정말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인 거죠. 사실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정상인데 현직에서 물러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급까지 했다? 이건 정말 막 나가자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막 나가자는 거지요. 바로 이 건이죠.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현직에서 물러나야 정상인 상황인데 이런 거 뭡니까? 검찰은 툭 하면은 지난번 조국 장관 그 수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운운했다고 하는데 참 뻔뻔스러운 거죠. 이쯤 되면은 해도 너무한 사건인 겁니다. 자, 고발사주 피고인 손준성 검사장이 오늘 손준성이 검사장이 됐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죠. 지난해부터 사실 이 손준성은 윤석열로부터 각별한 배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손준성은 뭐 법무연수원에 찌그러져 있어야 될 사람인데 찌그러져 있어야 될 손준성을 굳이 서울고검 공판송무부장이라는 요직에 앉힙니다. 서울고검 공판송무부장 지금은 차장검사급입니다만 원래는 그 자리가 검사장급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홍만표의 마지막 직책이 서울고검 공판송무부장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퇴직을 했거든요. 그 당시 홍만표가 검사장으로 진급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를 바로 작년에 이 손준성이 앉았어요. 1년 전입니다. 1년 조금 더 됐나요? 지난해 6월이니까. 자, 그때도 어떻게 피고인 상태, 고발사주, 사실 아니 고발사주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 선거 개입, 공작 수사 피고인인 손준성이 영전을 한 겁니다. 손준성이 진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제 한 몸 던져서 윤석열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은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런 비판이 쭉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준성이 아마도 진급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준성이 진급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저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설마 했어요. 진짜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는 자들인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자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자들이네요. 사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법원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판사 잘 들어. 손준성 내가 이렇게 아끼는 놈이야. 피고인 상태에서도 내가 2번이나 영전과 승진을 시켰어. 야, 얘 유죄 때리면 알지?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자, 고발사주 사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은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에요.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에게 고발장을 써주면서 고발장을 접수시키라고 종용한 사건입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한동훈과 이동재가 엮여있던 이 검언 유착 사건이 사실은 유시민이 짠 사건으로 사실 그러니까 유시민이 함정을 판 사건으로 이 함정에 못 모르는 한동훈과 이동재가 빠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고발장을 만든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고발사주 사건이 묻힐 뻔했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직접 제보를 하면서 이 얼개가 드러나죠. 손준성이 김웅한테 고발장을 보내주고 김웅이 조성원 씨한테 이 고발장을 주면서 접수시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 구도를 보면 그래요. 김웅은 검찰 쪽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위쪽에
배후가 한 명 더 있겠죠. 이 배후가 김웅한테 뭔가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손준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접수시키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뒤에 나오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상황상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누군가는 한동훈 아니면 윤석열이겠지. 근데 이 부분까지 수사를 진행을 못하고 끝이 납니다. 왜?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뭐 공수처 혹은 법무부 등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이 이들한테 손준성에게 약 60여 장 정도의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내용은 확인이 못했죠. 뭐 그 외에 숱하게 서로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법무부가 당시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 의결서를 내면서 징계 청구서를 내면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한동훈도 윤석열을 징계했으면 한동훈도 징계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까지 진행을 못했죠. 왜?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 물러났거든요. 결국에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을 사실 직접적으로 물러나게 한 사람은 이낙연이죠.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밝힌 것도 그래요. 당에서 원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장관님이 물러나길 원한다. 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이 누구예요? 이낙연이지 뭐. 자, 뭐 여하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발사주 사건이에요. 이 고발사주 사건은 벌써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손준성 측에서 제때 뭐 답변서라든지 증거라든지 또는 뭐 재판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삼는 바람에 재판 진행이 상당히 늦어져 왔어요. 지연됐죠. 그러다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증인들 속속 이 손준성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손준성, 김웅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손준성 보낸 맞다. 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손준성보다 더 심각하게 이 기소가 됐었어야 될 사람은 김웅입니다. 김웅이 어떻게 보자면 여기서 키맨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손준성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검사였던 손준성은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가 되지만 김웅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기소를 못하고 검찰로 넘겨버립니다. 근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1심에서 나오면 이렇게 유죄가 나온다면은 김웅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자면 이 사건의 주범은 김웅이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거든요. 자, 여하튼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공수처의 태도도 조금 옳지 못했어요. 원래 공범 관계에 있으면 그리고 이 공범 관계가 이 검찰권과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당장 그 신분이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공수처가 기소를 해도 되는 거였어요. 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굳이 짜게 쪼개서 검찰로 넘겨주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났습니다. 여하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 전혁수 기자, 이 고발사주 사건을 맨 처음 보도한 전혁수 기자라든지 이 제보자인 조성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손준성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게다가 손준성을 좀 쉴드를 치려고 좀 옹호를 해주려고 등장한 대검 직원, 그러니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정관실 담당 수사관이 말실수를 하죠. 자, 이렇게 저렇게 계속하면서 뭐 제보자 X에 대해서 막 얘기를 좀 했는데 날짜를 2022년으로 속이고 원래 2021년이어야 되는데 2022년이라고 속이고 진술을 했다가 날짜를 속인 거를 재판장한테 딱 걸리죠.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그 진술을 한 것이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준성의 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게다가 손준성과 김웅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고발장 혹은 조성은 씨가 받았다는 그 고발장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낸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 제3자가 누구인지 지목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법정에서 뻔히 드러나 버린 거죠. 이 상황이면 사실 만약에 저 자리에 검사 손준성이 아니라 보통 사람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면, 아니 저 자리에 조국이 앉아 있었다면요, 바로 지금 벌써 지금 유죄가 나도 한 100번은 났을 겁니다. 특히 이 결정적인 부분이 이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보도한 이 전혁수 기자의 이 증언이었는데요. 당시 취재 과정에서 김웅과 통화를 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세히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장 내용을 뻔히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손준성이 보낸 것도 맞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예, 이런 내용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죄가 거의 확실하고, 아니 사실상 보면 이거 뭐 이게 다른 사람이면 이게 지금까지 재판이나 끌었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피고인이 조국이었으면요, 지금 벌써 몇 달 전에 유죄 판결 나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벌써 지금쯤 손준성 검사장은커녕 감옥에 가야 정상이죠. 얘 뭐 바로 지금 법정 구속됐을 거야. 근데 무슨 검사장이야. 자, 그런데 검찰은요,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손준성을 엄청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벨생쇼를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요, 대놓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싹 삭제해버려요. 휴대전화도 개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공용폰 싹 없애버립니다. 게다가 이 공용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당시 기자들이, 검찰청을 출입하는 대검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이 대검 몰려가가지고 검찰총장 당을 감금하고,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이었죠. 김호수 총장을 감금하고 한 시간 동안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권순정 대검 공보관의 핸드폰을 공수처가 확보를 했는데, 이 공수처가 확보한 이 핸드폰이 싹 다 지워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 디가우징 상태였대요. 그런데 권순정 이 대검 공보관의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괜히 기자들이 설친 거야. 아니, 기자 핸드폰도 아니고 권순정 핸드폰인데 왜 기자들이 개지랄을 떨지? 지들 걸릴 게 많다는 얘기죠. 자,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해서 이 손준성의 범죄를 숨겨주려고 벨생쇼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검사님은 삭제 기술자들, 고발사주 의혹 터지자 모든 걸 지웠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뭐를 지웠느냐, 열흘 전에 새로 바꿨는데 갑자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또 교체를 해요. 열흘 전에 바꾼 걸 다시 교체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가입되어 있던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싹 삭제하고 텔레그램 탈퇴합니다. 심지어 그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를 못 시키게 복구를 방해하는 앱까지 설치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술자들 있죠. 지들이 검사고 지들이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들킬 거야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런 짓을 여기다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손준성의 범죄를 숨겨줬어요. 검찰과 검찰 기자들. 이 검찰 기자들, 이 애들이 이게 정상적인 기자들인가요? 기자가 아니지. 이거는 기자라기보다 개새끼들이지. 일제시대였다면 일본의 앞잡이가 됐을 놈들인 거죠. 검찰은 아마 일제시대였다면, 일제강점기였다면 창씨 개명해가지고 일본 귀족인 것처럼 행세했을 놈들이고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자, 이렇게 아니 한동훈 툭 하면은 말이야. 뭐 저 증거인멸 운운하면서 증거인멸을 뭐 보고 있으라는 얘기라는 둥, 뭐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뭐 구속해야 된다는 둥, 뭐 민주당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둥 그렇게 생쇼를 하더니 검사 새끼들이 이렇게 증거인멸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느냐고. 검찰의 증거인멸은 이렇게 조직적이고 정치적이며 언론까지 끼고 싸고 두는 이런 저열한 짓이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켜낸 손준성 이번에 검사장이 된 겁니다. 윤석열한테 목숨 바쳐 충성하면은 이렇게 보답을 한다는 걸 보여준 거지요. 다른 검사들한테도 야 니들 봤지? 손준성 있는 거 봤지? 얘 감옥 가야 될 애가 안 가고 진급까지 하잖아. 니들도 충성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에 대해서 야 내가 아끼는 손준성 유죄 선고하면 알지? 라고 사실상 협박을 한 거죠. 손준성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한테 목숨 바쳐 충성하면은 진급한다는 것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오늘 서지현 검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8년 JTBC 인터뷰 직후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던 정유미 검사는 페북과 검사 게시판에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면서 제가 피해를 미끼로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에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썼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요청을 무시했고 고소,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며 징계 시효를 도과시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가 왜 그렇게도 열렬히 악의적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검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아주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유미 검사가 오늘 검사장이 되었으니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JTBC 인터뷰를 했었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정유미 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저격을 합니다. 서지현은 자신의 서울 입성, 중앙지검, 대검 혹은 법무부 입성을 위해서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서지현 검사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혹은 허위로 말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물론 뭐 허위인 것 같진 않다라는 식으로 돌려 까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 얘기만 보자면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서지현 검사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 거였죠. 자, 그랬던 정유미 검사가 오늘 검사장에 올랐습니다. 검사로서 진급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잘 보여준 사례가 되겠죠. 정유미라는 검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에요. 사법연수원 30기죠. 검사장 진급이 좀 빨랐네요.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승승장구했네요. 그런데 이 정유미 검사가 정말 악질적인 게 뭐냐? 이 사람은 뻔뻔스러워요. 그리고 어거지를 씁니다. 본인은 서지영 검사를 그렇게 까놓고 본인이야말로 진짜 승진과 요직에 가는 것을 목표로 숱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하나가 이겁니다. 정유미 검사는 2020년 4월 2일 법률신문이라는 곳에 칼럼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제목이 멍부를 아십니까? 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하기만 하다라는 뜻이래요. 이 내용이 뭐냐면 대전지검 검사 한 명이 코로나 때문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됐는데 그 때문에 맡고 있던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파견 보내면 안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되게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멍부는 아무한테나 엉뚱한 일을 맡기고 쓸데없는 일을 벌리면서 쉬지 않고 부하들을 들들 볶는다. 그 결과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부하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얘들이 이 정유미 검사가 비난한 파견 근무는 왜 가게 된 거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코로나 대응이 온갖 엉뚱한 일을 맡긴 거고 온갖 쓸데없는 일을 벌인 건가요? 아무한테나 엉뚱한 일을 맡기고 온갖 쓸데없는 일을 벌인 건가요? 쉬지 않고 부하들을 들들 볶는 건가요? 코로나 대응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이거. 뭐 이런 게 있다고가 다 있어 이거. 온 국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뭐? 엉뚱한 일? 쓸데없는 일?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를 진급을 시켰어요. 참 윤석열도 보면은 한동훈도 보면은 뻔뻔스럽게 그지없죠. 이따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애를 검사장에 진급을 시킨다? 단지 나한테 충성을 다했다는 이유로? 야, 이런 걸 보고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는 거라고. 이게 아유 참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손준성이 검사장이 된 것도 물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윤석열한테 충성하면 그 어떤 개쌍놈이라도 진급이 되더라. 코로나19 대응을 엉뚱한 일, 쓸데없는 일이라고 떠벌렸던 자도 진급이 되더라. 나라 꼴 참 잘 돌아가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